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적절한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말이 화살처럼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소통에서의 실수를 피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분명히 밝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강하고 진실하며 영원한 관계를 구축하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당신 자신을 상처 입히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함께 탐구해 봅시다. 1. 침묵하고 잘 듣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란 감정을 억제하고 항상 냉정하며 분노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에는 큰 힘이 있어 신뢰를 쌓을 수도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며 의견을 말하기 전에 귀를 기울입니다. 듣는 행위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예의 바른뿐만 아니라 지성과 품격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화내지 말고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은 현대에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질은 사회관계에서의 준비물이자 인생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인내심이 강해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말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경을 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는 말처럼 차분한 말투와 태도로 신뢰를 얻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2. 말을 가로채지 않고 자신이 남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을 가로채는 것은 많은 사람이 빠지는 나쁜 습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중간에 말을 끊으면 큰 소통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가로채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줍니다. 한 고서에는 10마디 중 9마디가 맞아도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단 한마디라도 틀리면 죄가 잇따라 찾아온다고 쓰여 있습니다. 확실히 설령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한 번 말을 가로채는 것만으로 대화의 조화를 깨트리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밝고 활기찬 여성 민지 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흥미롭게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민준 씨가 말을 끊고 이야기의 결말을 밝혀버립니다.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민지 씨는 당황하며 모두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혹은 현우 씨가 서연 씨를 오랫동안 짝사랑하며 고백할 용기가 없었던 이야기는 어떨까요? 어느 날 서연 씨가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놀라움과 당혹감에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라고 말하려던 순간 서연 씨가 됐어요. 알겠습니다라며 말을 끊어버립니다. 서연 씨는 실망해서 떠나고 현우 씨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인내심 있게 듣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잃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말을 가로채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일 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3.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은 조급해져 감정에 몸을 맡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고 실행하는 대신 본능적으로 행동해버립니다.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을 줍듯 되돌릴 수 없으며 그 결과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분노나 당혹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 말만 듣고 싶어하고 말은 날카로워져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그 결과 양쪽 모두에게 손실이 됩니다. 한 고서에는 마음이 어지러워도 고요함 속에 어지러움이 있고 마음이 고요하면 어지러워도 고요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사람은 실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평온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 씨가 업무상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 친구와 논쟁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너무 조급해서 말을 끊고 자신이 옳다고 즉시 주장했습니다. 그 후 냉정을 되찾은 지혜 씨는 상황을 오해했고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지만
그 상처는 아물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결코 말을 가로채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며 말하는 것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초임을 이해합니다. 길게 말하는 대신 현명한 사람은 요점을 짚어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법입니다. 4. 항상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사교의 규칙일 뿐만 아니라 지성과 성숙의 표현입니다. 그 존중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가 말투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표현을 위해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침묵이 상대방을 존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평온함과 깊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경주에 사는 준서라는 소년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머니에게 달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꾸짖거나 말을 끊지 않고 부드럽게 정말 멋지구나.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는 집에 돌아와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존중과 격려는 준서 소년의 꿈을 키웠고 그는 훗날 한국의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입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분노에 찬 말을 하는 사람은 말할수록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반대로 냉정함을 유지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항상 좋은 인상을 주고 복을 쌓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항상 온화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키고 이해를 깊게 하며 평생의 복을 소중히 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5가지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평안과 행복으로 가는 열쇠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만약 마음 가는 대로 인생의 풍파에 계속 휘말린다면 지금의 평온함을 느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고민 속에 잠기는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여기며 정말 중요한 것, 즉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합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경주에서 일하며 매일 많은 업무에 쫓기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과거에 실패한 프로젝트를 계속 신경 쓰거나 미래의 어려움을 계속 걱정한다면 지금의 소중한 순간을 즐길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한국 속담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아서 우리 모두는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그러니 과거가 현재의 자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슬픔이나 손실도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대신 지금의 따뜻한 햇살을 마음으로 느끼고 아름다운 순간을 추억 속에 남깁시다. 현명한 사람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평온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6. 현재 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소중히 여겨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매일을 인생의 저축 통장에 투자하는 기회로 생각하세요. 오늘의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항상 가치 있는 것이었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현재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젊은 여성 아름 씨는 직장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매일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에 빠지는 대신 오늘의 각 걸음이 미래의 기초가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정신으로 아름 씨는 매일 끈기 있게 노력했고 그 결과 1년 후에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는 방법을 압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작은 일, 평범한 업무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내면 비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와 결점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지금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저 계속 전진하는 것,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인내 용서,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가 당신의 인생의 가장 견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7. 미래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소는 순수한데 그것은 마음이 아직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며, 노인의 미소는 온화한데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만약 우리가 아이나 현명한 노인처럼 평온한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인생은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걱정하며 스스로 고통을 자초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은 일련의 미지수이며 시간은 스스로 답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계속 생각하고 슬퍼한다면 현재의 귀중한 순간을 잃을 뿐입니다. 관점을 바꿔봅시다. 미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노력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젊은 남성 건우 씨의 예를 봅시다. 그는 업무 압박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에 직면했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작은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끈기가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심경은 강물의 흐름과 같아서 그 깊이가 평안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어려움도 가벼워집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묻지 마십시오. 신념과 노력을 가지고 그것에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이 계속 전진하는 한 미래는 항상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8. 말하는 방식을 보면 선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소통 방식은 생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과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말을 통해 덕을 지킵니다.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거친 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도운 후에 자신의 공을 떠벌리지 않으며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장황한 말투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항상 진실한 말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우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한 가정을 봅시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이 사랑을 느낍니다. 반대로 질책과 막말은 거리를 만들고 상대방을 멀어지게 합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듯 귀한 사람은 말솜씨가 온화하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자신이 없을 때는 이 말이 인간관계를 강화할까 아니면 악화시킬까 하고 자문합니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요함을 가져다주고 경솔한 발언으로 인한 상처를 막아줍니다. 능숙한 말솜씨는 기술이지만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효과적인 소통을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9.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불평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읍시다. 불평은 에너지 낭비 외에는 아무것도 낳지 않습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사람은 작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당신의 불만을 인내심 있게 들어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부처님은 일찍이 불평을 멈추라.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불평불만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노력하여 전진합시다. 노력만이 내일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노동자가 경제적 압박에 직면했다고 합시다. 그는 운명을 저주하는 대신 야근을 하고 절약하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 노력 덕분에 그는 점차 안정되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0. 해서는 안 될 말들. 낙담이나 실망을 말하는 말. 사람은 전진하기 위해 격려가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스스로를 파멸시킵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격려할 방법을 찾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큰 힘입니다. 그것은 의지를 높일 수도 실패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분노의 말을 하는 말. 분노의 말은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냉정을 잃었을 때는 심호흡을 하고 침묵을 지킵시다. 경주의 하나씨 이야기처럼 그녀는 한 번의 말다툼으로 친한 친구에게 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후 사과했지만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발언하기 전에 주의합시다. 오만하고 자랑하는 말, 자랑하는 사람은 미움받고 멀어집니다. 자기만족하는 대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행동이 말을 대신하게 합시다. 서울의 한 성공한 사업가는 자신이 이룬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소통에 있어 항상 귀중한 자질입니다. 불만을 말하는 말, 불만을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불만만 말하는 사람은 멀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불만의 말이 귀중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남의 험담을 하는 말, 남의 험담은 당신 자신의 존경을 잃게 할 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으며 잘 모른다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호감도와 신뢰를 잃게 할 뿐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소통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무례하고 용서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하는 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실을 파괴하고 신뢰를 손상시킵니다. 불교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부덕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항상 정직한 말을 전합시다. 그것은 신뢰와 존경의 기반입니다. 옛사람들은 입은 좋은 말을 하고 마음은 좋은 것을 품으며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복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지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영속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합니다. 11. 사람의 선악을 알려면 이 두 가지를 보라.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는가? 감사의 마음은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가장 명확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두 단어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바쁜 생활에 의해 흐려질 수 있으며 은혜를 갚는 것은 점차 희귀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도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지만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차갑게 외면할 것입니다. 그 무관심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영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의 신뢰와 가치를 창출합니다. 함께 인생을 걸어갈 동반자를 선택할 때는 당신의 지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기여는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익에 직면했을 때의 태도, 이익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정직하게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익이 위협받았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윤리적 가치관을 깨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더 크고 영속적인 목표를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두 제조업자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은 시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저품질 제품을 만들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고품질 상품을 계속 만들며 비용은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성을 구축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좋은 가치관을 고수한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더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익은 사람의 시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과 책임을 반영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은 신뢰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1. 극단적으로 절약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자. 60세가 된 당신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지만 기억하십시오. 남은 시간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번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금전이나 재산을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현명하게 돈을 씁시다. 필요한 것에 쓰고 원하는 것을 즐기며 가능하다면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벚꽃을 보기 위해 일본 여행을 꿈꿔왔다면 지금 바로 실행하십시오. 모든 것을 자손에게 남기기 위해 절약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의존적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의 비난이나 비판은 당신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 살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십시오. 2. 자녀의 노예가 되지 말자. 자녀에 대한 사랑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자신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은 자신만의 인생과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하고 개입해도 그들이 선택하는 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60세의 많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자신이 잘 보살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각자의 책임과 압박이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사랑받고 있더라도 그들은 당신의 모든 필요에 응답할 시간이나 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의존하는 대신 독립하여 자신의 자유를 즐기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의무나 부담이 아닌 나눔으로 만드십시오. 3. 돈은 건강을 살 수 없다.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60세가 된 당신은 건강이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편안한 휴식 공간만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수천 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은 몇 그릇의 밥뿐입니다. 수십 채의 별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잠자는 데 필요한 것은 몇 평방미터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건강과 마음의 평안입니다. 돈과의 경쟁을 멈추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귀중한 남은 시간을 부를 축적하기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4. 매일 기쁨을 찾자. 기쁨과 행복은 노후에 있어 최고의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는 것은 하루를 잃는 것이지만 그날을 행복하게 보낸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얻은 것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몸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하여 면역력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질병을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매일 당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햇볕 아래를 산책하거나 미술 수업에 참여하거나 친한 친구와 만나거나 자신의 작은 정원을 돌보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당신에게 평안과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5.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십시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으니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햇빛을 쬐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식생활을 다양화하여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또한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마음을 젊게 유지하십시오. 마음과 몸을 항상 활동적으로 유지하면 훨씬 젊게 느껴질 것입니다. 6. 친구와 주변의 좋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자. 친구는 인생에서 귀중한 선물입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친구는 인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과의 연결고리를 느끼게 해주는 큰 격려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내어 만나고 나누십시오. 또한 주변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하는 것, 상쾌한 아침 맛있는 식사, 가족과의 평온한 시간, 이런 것들은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벽돌입니다. 7. 매일 인생을 사랑하자. 60세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즐겁고 새로운 여행의 시작입니다. 낙관적인 정신으로 살고 각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흔히 말하듯 즐겁게 지내면 장수할 것입니다. 미소를 잃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찾으며 고민이 당신의 하루를 어둡게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노후란 어떤 느낌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과 갑작스러운 선물.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노후란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이상하거나 무례해서가 아니라 제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당혹스러움이 보여서 저는 미소로 그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조금 생각한 후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건 선물이에요. 이 대답은 제 자신을 위로하거나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성장의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정이고 경험이며
무엇보다도 해방입니다. 때때로 거울 앞에 서서 젊었을 때와는 다른 얼굴을 봅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깊은 주름이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몸은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 흔적들은 제가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엄격한 다이어트나 완벽한 체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달콤한 케이크가 저를 즐겁게 한다면 먹습니다. 평온한 아침이 저를 편안하게 한다면 그것을 즐깁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제 행복을 이루고 저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읽거나 밤늦게까지 컴퓨터로 놀거나 낮까지 자고 있어도 누가 신경 쓸까요? 나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줍니다. 20대, 30대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인생은 일가족 책임에 쫓기는 나날이었습니다. 작은 꿈을 너무 바빠서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살며 예전에는 동경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다지 완벽하지 않은 수영복을 입고 해변을 산책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합니다. 호기심이나 동정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도 만약 제가 그만큼 오래 살 행운이 있다면 이 여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자유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로부터 얻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특별한 친구와 작별하거나 충실한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들이야말로 저를 성장시키고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마음이 상처받은 적 없는 마음은 진정으로 사랑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시련을 경험하고 나서야 인생의 평범한 것들 속에서 깊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머리가 하얗게 된 것과 미소가 아직 입술에 남아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 규칙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이 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가 노후의 모습을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좋다. 저는 나이가 가져다주는 지혜가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의견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좋습니다. 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유한함이야말로 각 순간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저는 사랑하고 즐기고 나누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지금까지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열정, 사랑,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일은 인생과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노후란 어떤 느낌인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느낌입니다. 누구나 운 좋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선물입니다. 인생 철학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이를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최신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 구독과 벨마크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에서든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모두 함께 듣고 싶어요.